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아마존이 얼마 전 실적 발표 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무려 7.5%나 하락을 했는데요. 덕분에 한때 세계 시가총액 2위 자리에까지 올랐었던 아마존은 현재 구글에게도 밀려 5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가격이 하락하기 전 아마존의 시가총액은 삼성전자의 대략 4배 정도였는데요. 그런 아마존의 주가가 하루 동안 7.5%나 하락을 했다는 건 삼성전자로 치면 하한가를 맞은 거랑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럼 대체 얼마나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길래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한 걸까요? 우선 아마존의 실적을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보자면 아마존은 매출 1131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 이거는 시장 기대치였던 1152억 달러보다 조금 부족한 수치였고요. 전년 동기보다는 27% 상승한 수치였습니다. 매출은 사실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는데 다만 주당 순이익은 15달러 12센트로 시장 기대치를 20% 이상 초과 달성을 했고 전년 동기보다도 거의 50% 가까이 상승한 수치입니다. 아마존의 사업은 총 3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선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북미 사업부, 여기에는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아마존 프라임 같은 서비스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글로벌 사업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존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할 수 있는 AWS 클라우드 사업부입니다. 각 사업부별 성장 추이를 보시면 우선 북미 사업부가 작년 대비 22% 상승, 그리고 국제 사업부가 작년 대비 36% 상승, 그리고 AWS가 작년 대비 37% 상승을 했고요. 아마존은 전통적으로 1분기에서 4분기로 갈수록 매출이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4개씩 묶어서 보시면 되는데 현재 실적이 가장 안 좋다고 할 수 있는 1, 2분기에 이미 지난 연도 3분기와 4분기의 중간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매출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긍정적인 것은 바로 AWS의 실적이 역대 최고이자 바로 지난 분기보다도 10%나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7%나 성장한 점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구독 서비스이자 소프트웨어 서비스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이 들어온다는 장점과 마진율이 굉장히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아마존의 향후 핵심 사업부로 평가를 받는 거죠. 현재도 아마존 수익의 무려 절반 이상이 AWS에서 나옵니다. 이번 분기 아마존 전체 영업이익이 77억 달러인데요. AWS의 영업이익이 42억 달러로 전체 영업이익의 55%를 차지합니다. 매출은 전체의 13%인데 이익은 55%이니 수익성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 핵심 사업부인 AWS가 지금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분기 실적만 봐서는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는 7.5%나 빠졌을까요? 우선 가장 큰 이유는 가이던스가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아마존은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1060억에서 1120억 달러로 내놓았는데요. 이건 시장 기대치인 1190억 달러를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아마존은 이렇게 낮은 매출 가이던스를 내놓은 이유로 최근 백신 접종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휴가와 이동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온라인 쇼핑을 하는 빈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던 애플이나 페이스북도 언급을 했던 내용이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바로 이런 언급을 하면서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내놓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3분기 영업이익 가이던스는 25억에서 60억 달러 정도로 내놓았는데요. 이거는 작년 3분기에 62억 달러에 비해서 오히려 감소한 수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마존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보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우선 실적 발표 후 아마존이 내놓은 낮은 가이던스에 따라서 다수의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실적 발표 전 올해 EPS 추정치는 55.5달러였는데 현재는 53.6달러 정도로 2달러 정도 낮아졌습니다. 다만
내년 이후 5년간의 평균 성장률 추정치는 오히려 평균적으로 약간 상승해서 결국 2026년 추정치는 실적 발표 전과 거의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당장 올해는 예상보다 성장률이 약간 기대에 못 미칠 수밖에 없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전문가들이 원래 예상했던 예측치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저의 의견으로는요. 우선 7월 5일에 앤디 제시가 제프 베이조스에 이어서 새로운 신임 CEO로 취임을 했죠. 그래서 3분기는 신임 CEO가 취임한 이후에 맞게 되는 첫 번째 분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내놓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마존은 원래 가이던스가 늘 보수적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분기인 2021년 1분기의 매출 가이던스는 1000억에서 1060억 달러인데요. 실제로는 1080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 2020년 4분기의 매출 가이던스는 1120억에서 1210억 달러인데 실제로는 1255억 달러를 기록했고 2020년 3분기 가이던스도 870억에서 930억 달러였는데 실제로는 96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아마존은 언제나 가이던스를 능가하는 실적을 기록해왔고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델타 변이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 중이죠. 미국에서 7월 말 기준 다시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존의 예상과는 달리 이커머스 수요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또한 팬데믹 회복이 단기적으로는 아마존에게 악재인 건 맞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원래 10% 초반대였던 전체 소비 시장 중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팬데믹으로 인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소비 시장의 20% 이하밖에 되지 않아요. 세계는 점점 온라인 시대가 되어가는데 과연 추세적으로 이커머스의 시장 점유율이 팬데믹이 끝났다고 오르지 않게 될까요? 가장 공신력 있는 시장조사 기관인 스태티스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4조 9천억 달러 수준인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은 3년 후인 2024년까지 6조 4천억 달러까지 성장을 합니다. 단 3년 만에 30%나 성장한다고 보고 있어요. 자, 종합해보면 아마존은 분명 백신 보급과 글로벌 팬데믹 회복과 함께 작년과 올해 중반까지의 폭발적인 성장은 더 이상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커머스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그 시장의 절대 강자인 아마존 역시 향후 수년간 매년 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성장 기업입니다. 아마존의 주가는 무려 1년 이상이나 박스권에 갇혀 있었죠. 이번에 실적 기대감으로 1년 만에 박스권을 탈출했는데요. 현재 낮은 가이던스 제시로 인해 또다시 박스권으로 돌아와 헤맬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러는 동안 작년 한때 120에 육박했던 아마존의 PER은 무려 58까지 떨어졌어요. 반토막 이상 떨어진 거죠. 그런데 향후 5년간의 평균 성장률 33%인 걸 감안하면 아마존의 현재 PEG는 무려 1.75입니다. 세계 최고의 성장 기업인 아마존의 밸류에이션으로선 믿을 수 없이 낮은 수준이죠. 만약 아마존의 주가가 여기서 더 떨어진다면 그건 정말 엄청난 매수 찬스가 될 겁니다. 저는 이미 게시글로도 밝혔듯이 아마존을 추가 매수를 했고 만약 가격이 더 떨어진다면 더 추가 매수를 할 겁니다. 제 기준에선 아마존 역시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너무 오래 쉬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 쉬는 동안 기업 가치가 주가를 이미 역전해 버렸습니다. 주가가 오랜 잠에서 깨고 나면 멀어져가는 주인을 쫓아 맹렬한 속도로 추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느 기업에 투자건 똑같습니다. 단기적인 이슈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오직 기업 가치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주가의 흔들림은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결국 자산의 가치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치 있는 자산이 일시적인 이슈로 가격이 내렸을 때 매수를 해야 합니다. 열풍이 불어서 사람들이 광기에 달려들 때 사서는 안 되고 반대로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헐값에 내놓을 때 사야 돼요. 각종 커뮤니티나 유튜브 영상의 댓글창을 주목해 보십시오. 비관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때가 살 때입니다. 만약 투자로 돈을 벌고 싶다면 눈앞의 주가에만 흔들리는 사람들의 정확히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